사양사입니다. 오늘 또.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요? 아반떼 AD 차량인데, 이 차량, 아반떼 AD를 떠나서 우선 이제 DCT, 현대 이제 건식, 그쵸? 건식 듀얼 클러치 DCT 미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고, 이제 한번 이제 클러치 팩하고 이제 프라이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환을 할 겁니다. 이제 교환을 할 건데, 증상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요즘 보면 이제 DCT가 아무래도 이제 수동 기반에 대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아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는 DCT지만은 우리 그 고객님들은 운전하시는 오너분들은 그냥 오토 미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미션 자체에 대한 거는 수동이지만은 클러치를 밟고, 우리가 수동으로 하면 클러치 밟고 기아 넣죠? 그 다음에 클러치 띄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동시에. 이제 이 클러치를 밟고 띄고, 그 다음에 기아를 넣어줬다가, 뺐다가, 그쵸? 요 하는 놈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모터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겠죠, DCT는. 그런데, 왜 듀얼 클러치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1단부터 6단까지 듀얼 클러치가 있고, 1단부터 7단까지 이제 요즘 듀얼 클러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홀수단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클러치가 이제 따로 있는 거고요. 짝수단에 대한 클러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 구닥다리로 보면은 산발이, 그쵸? 산발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보시면 구닥다리가 아니고, 보세요. 요게 이제 플라이 휠이고, 요게 이제 클러치 팩인데, 여기 보면은 압력판이 요게 위에 거 아래 거 이런 식으로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클러치가 이제 두 개라 해서 그냥 듀얼 클러치 이렇게 이제 불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기아를 넣으면서 다음 기아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는 운전을 하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데 굉장히 느리게 우리가 기아 넣었다 뺐다가 이걸 빠르게 해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자 안에서 피로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빠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듀얼 클러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일반 오토미션하고 틀린 게 이제 유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속 질감이 안 좋다. 그쵸? 안 좋다. 이제 다들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수동기다 보다니까 얘가 클러치가 붙을 때라든가, 그쵸? 떨어질 때 아무래도 조금은 좀 꿀꺽댄다든지 약간 그런 거는 있습니다. 변속 질감은. 근데 요런 걸 좀 없애려고 하면은 미션 오일을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좋은 걸 넣으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은 승용차에 그냥 이런 승용차에도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고 뭐 SUV에도 듀얼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그만큼 힘을 낼 수 있는 게 좀 적죠. 그치? 그리고 차 무게가 좀 더 가볍죠. 그쵸? 그런데 같은 엔진인 같은 게 들어가도 SUV는 좀 더 어떻게 돼요? 무게가 무겁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승용차보다는 SUV가 수명이 짧아요. 자, 승용차는 평균 얘가 우리가 말하는 이 클러치 팩 교환 주기가 평균적으로 승용차는 대략 한 10만 킬로까지는 충분히 버팁니다. 어느 정도 10만 킬로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클러치가 갈 때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그냥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근데 SUV 차는 그만큼에 대한 게 무겁기 때문에 대략 평균 한 7만 킬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갈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클러치 팩이 나가기 전에 플라이휠이 떨어가지고 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떠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안 움직이는데 요 링이 움직입니다. 이 흔들려서. 자, 뒤쪽에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뒤쪽에는 없고, 자, 요 링이 요게 흔들리는 거예요. 딱딱딱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아무래도 엔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회전을 하면서 얘가 움직이면서 탁탁탁탁탁탁 칩니다. 그럼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요 플라이 휠만 교환을 하셔 다들. 근데 이 플라이 휠만 교환을 하면은 얘가 지금 압력판이 여기 붙어 있는 건데 플라이 휠만 교환하게 되면 압력판 자체 내에서도요 이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같이 교환을 하시는 게 나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영상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리면서도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드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할 것이고, 이제 부품 설명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한번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 차는 우선 여기서 들어온 증상은 뭐냐면,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1단, 2단, 3단까지 상관없는데 5단만 들어가면은 얘가 5단인데 표시창에는 5단이 떠 있지만 갑자기 순간 3단이 됐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4단이 됐든 순간순간 저단 변속을 하는 겁니다. 5단인데 순간. 그러니까 우가다 이렇게 하고 출력이 안 나와요. 예. 이런 증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여기 보면은 얘가 듀얼 클러치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은 저기 뭐야 팩을 안쪽과 바깥쪽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액추에다도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액추에다 교환을 같이 합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포크죠? 자, 여기 동그랗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뒤집어서 예,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어링 어딨냐? 베어링도 지금 보면 안쪽 거 바깥쪽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이상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 놈이 뭐냐면은 클러치를 밟았다 놨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오페라 실린더가 있고 마사 실린더가 있어요. 수동으로 말하면 그게 같이 얘가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얘가 밟았다 놨다 하기 때문에 얘가 피로감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부품감이 좀 가요. 한 5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근데 그래도 클러치 팩을 바꿀 때는 같이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좀 부품이 가격이 부담이 되더라도. 아니면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현대기아 기준 같은 경우가 평균 정도 우리가 이제 로드 조정을 하는데 대략 한 71mm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갈아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도 이따가 또 다루겠어요. 자, 우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작업 과정 좀 보여드리고 내려서 이제 분해해서 어떻게 이제 클러치백 끼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는 과정을 찍어야 되는데 뭐 아시지만 뭐 이렇게 둘이 일하다 보니까 또 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인원 부족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왜 머리 뭐 묻었어? 아니, 너무 화내서. 화내다고? 응. 알았어.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도 이제 이런 DCT 미션에 대한 뭐 조종하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떨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또 차영TV 구독자분들도 한 번 정도는 또 이런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올려보는 거고, 나름 그냥 또 다 들은 얘기지만 이제 또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아침에 시동할 때 짜자자자자자작 한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맞지, 소라? 아, 짝짝짝짝짝 그러지. 아니지. 탁탁탁 하면서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 나지.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상태에서는 하는 거죠. 아이들 상태에서. 근데 그게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플라이를 저희가 띄워놓은 건데 이 플라이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 압력판하고 이제 만나는 부분이에요. 요게 놀아요. 근데 이건 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 얘가 노는데 이게 놀면은 이 소리, 이 때리는 소리는 착착착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플라이 휠만 교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빨 옆에 테두리 이빨이 여기에 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만 하면은 그때 당시엔 소리는 안 나는데 얘하고 지금 얘하고 이빨 사이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이게 또 소리가 날 수 있는 가망성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클러치 팩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UV는 평균 7만에서 한 10만 사이, 그 다음에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좀 덜 나가다 보니까는 뭐 대략 뭐 한 9만에서 한 13만 사이 정도의 이 차는 13만 킬로입니다. 13만 킬로 사이에 클러치팩을 교환해줘야 되는데 달아서
소리만 난다고 해가지고 그 키로수 안에 들어왔는데 프라이일만 교환한다. 이거는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가 지금 어떻게 교립되어 있냐. 자,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싱크로 뽀뽀하는 거죠. 자, 둘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프라이일만 교환하는 거는 뭐 비용적으로는 줄일 수는 있어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듀얼 클래시다 보니까는 디스크 압력판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 안쪽 여기 보이시죠? 요 판이 여기 있죠. 자, 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요. 하나는 지금 막 물려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하나 여기 또 안쪽에 또 두 개,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압력이 여기 보면 압력판은 여기 지금 두 개, 안쪽 거 바깥쪽 거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달았나, 그러니까 디스크가 얼마나 달았나, 그쵸? 알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기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디스크 상태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액추에이터 있죠? 자, 요게 이제 이 스러스 베어링을 갖다가 이제 눌러주는 겁니다. 이제, 그쵸? 포크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안쪽 거, 바깥쪽 거. 자, 이게 여기 걸려 있는 건데, 얘에 대한 예를 들어 지그를 넣고 몇 밀리인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최대한 당겨서 2차거든요. 2차.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냥 60 정도. 60 정도가 나오고 대충 자 6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쪽도 보면 얘는 더 당겼는데도 좀 들어오죠. 얘는 거의 재면은 자 안 보이니까 제가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최대한 당겨야 되는 겁니다. 안 보여서 내가 안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한 55 정도 나옵니다. 55 정도. 이 앞에 걸 읽는 거예요. 55가 나오는데 그만큼 디스크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클러치 팩 자체가 압력판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쵸? 어떤 포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모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플라이휠 쪽도 문제가 있다. 어느 부분이 지금 유격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말하면 우리가 수동차로 말하면 디스크 산발이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우선은 뭐 소리도 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스베르 타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아무래도 자유유격이 생기다 보면은 미션이 이제 뭐 꿀렁댄다든지 그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아가 뭐 이렇게 빠진 것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든지 어떤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거 액추에이터 요 조정은 여기 보시면은 요 고무 캡 보이시죠? 요거 열고 자 요거 열고 요 특수공구 갖다가 이 안에가 동그란 스크루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넣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돼요. 이제 한 번 여기 돌리면 이제 움직이겠죠. 여기가 이빨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움직이면서 계속 여기를 당겨가면서 몇에 맞추냐. 재원상은 71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 71.5에서 72.5. 근데 71 정도 이제 맞추면 이제 거의 뭐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모달을 새 거를 교환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요걸 교환할 거예요. 이제 새 거를 쟀더니 7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고 얘기도 해드려. 응? 사고 얘기도 해드리라고. 사고? 어떤 사고? 사고 나가지고. 아, 이 사고 나가지고 어디가 부딪혔는데 뭐가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2차 같은 경우에 증상이 가다가 5단 정도 이제 하면은 쫙 하다 이러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스베르 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계적으로 얘가 문제가 될 수 있게 기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많이 클러치를 갖다가 밟았다 놨다 하겠냐는 얘기죠. 그쵸? 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얘가 한 50만 돈 하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무리를 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를 만약에 다시 쓸 것 같으면은 이 로드를 갖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71로 맞춘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돼요. 요걸로 돌려가지고 71을 맞춘 다음에 조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션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위에 이런 뭉치가 달려 있어요. 그냥 이 뭉치는 뭐냐면은 그냥 모단데 기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수동을 손으로 넣는데 얘가 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션을 보면 이쪽에 보면 해라 이쪽으로 요거는 이제 이니비터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PRNDEL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거 이제 출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센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단수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입출력 센서거든요. 오토미션에 달려 있죠. 자, 이런 센서들이 이제 달려 있네요. 그리고 그 전용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날도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내가 변속 감도가 좀 더 좋으려면 할 수 있는 거는 새 차인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션 오일 좀 좋은 거 넣으면 좀 괜찮다. 조금은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오일은 이제 순정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GL 4등급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70이든 75든 뭐 한 80 뒤에는 80을 넣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GL 4등급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GL 5등급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팩을 하실 때는 이제 이런 뭐 특수공구라든지 그쵸? 특수공구가 좀 있어야 또 작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든 뭐 빼셔서 강제로 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봤는데 뭐 양껏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특수공구도 또 세트로 하면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공임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다 사오신다고 해도 이제 샵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그 다음에 차종에 따라서 작업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공임은 조금 더 차이는 난다. 그럼 뭐 내가 뭐 또 다른 말 해야 되는데 까먹지 않았나 모르겠다. 또 나도 몰라. 뭐 특별한 거 없지? 특별한 거 없고. 그래서 우선은 클러치 팩 자체 내에서는 내려야지만 작업하지만 나머지는 외부에서 전부 다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션 오일 웬만하면은 선생님 오래 타지 마시고 적정 교환 주기는 어느 걸 교환하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는 한번 갈아줘야 되지 않나. 짧게는 4만에서 5만 정도. 레벨하는 거 가르쳐드려. 레벨은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코크고요. 여기 이제 맨 코크고 잘 안 보여요. 이 등속 조인트 있는데 보면 이 뒤쪽에 있는데 아니 그 얘기도 해드려야지. 잘못 넣어가지고 7리터씩 놓으시면. 아 오케이 레벨 코크는 여기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 여기에 14mm가 이 등속 조인트가 박히는 거거든요. 이게 레벨 코크예요. 그럼 얘는 드레인 코크고 근데 넣는 데는 보시면 이 반대쪽에 있지. 반대쪽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벨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주입입니다. 주입. 여기 넘칠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차종마다 cc마다 2리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1.7리터 들어가는 것도 있고 6단하고 7단 차이. 6단하고 7단 차이.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고 7단이 좀 더 들어가잖아. 6단이 1.7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더만. 1.6인가 그 정도 들어가고 7단이 1.9리터인가? 1.9? 1.9나 2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뺄 때 꼭 재서 그만큼 부시면 괜찮습니다. 비커로 또 정확하게. 왜냐? 이 레벨리 코크 풀르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 코크 풀르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제 오일도 맞는 규격을 넣으셔야 되고 레벨링 할 때도 옆에 있는 그 주입 꽂고 넘칠 때까지 보면 절대 안 된다. 2리터 뭐도 택도 없고 3리터 뭐도 안 넘어요. 형님들. 그러니까는 그만큼 보면은 미션이 무겁고 리턴하다 이런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그 항상 그 투덜이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은 없어. 뒤에 투덜이 있고 저도 이제 늦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이게 뭐 또 하시면서 믿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정비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투덜이도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풀어 놓을 겁니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제든지 뭐 점검은 오셔서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점검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 또 재미난 거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요. 또 이 부분 DCT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뭐 카센터도 괜찮고 손님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는데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안에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문자 남기면 그 다음날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또 이제 또 계속 접촉할 수 있게끔 제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미난 영상 있거나 그러면은 또 생각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